안녕하십니까,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저번 때까지는 펠비스를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럼바로 넘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럼바도 이론적인 면을 들어가고 팔페이션, 셋업, 교정, 프랙티스 이런 수로 나갈 겁니다. 펠비스를 먼저 럼바보다 했던 이유는 이제 교정을 세팅하고 교정 트러스트를 넣을 때 럼바보다는 펠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사고 날 위험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건데, 럼바는 어쨌든 7개 뼈로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사이에 디스크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디스크 허네이션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4, 5번하고 5번, 1번이기 때문에 세밀한 어떤 교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교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다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도 분분했던 게 있냐면, 허네이션 디스크가 있을 때 과연 교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굳이 지금 당장 교정할 필요 없다, 일부는 카이로프락터이기 때문에 교정을 해서 잡아야 된다는 걸 하긴 하는데, 건스테드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적기 때문에 빠른 트러스트로 어쨌든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초반에는 교정보다는 이제 디스트랙션 위주로, 액시얼 디스트랙션 위주로 치료를 해주다가 나중에 교정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우선 럼바에 대해서 우선 간략적으로 이론적인 면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럼바는 어쨌든 이 5개 뼈인데, 이 5개 뼈는 다른 위에, 그러니까 목에 7개 뼈, 등에 12개 뼈에 비해서 벌테브럴 바디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얘 바들마다 그 벌테블 바디의 모양이 다른데, 약간 저희 키드니 쉐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키드니 쉐입이라고 됩니다. 키드니 쉐입이고, 그 다음에 이 럼바는 벌테블 바디는 이 양쪽 사이드가 앞뒤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드하죠. 앞뒤보다는 폭이 앞뒤 사이드보다 더 와이드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 럼바에는 액시얼 컴프레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벌테블 바디가 받쳐주는 힘도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다시피 럼바 쪽에는 바디가 가장 큽니다. 자, 이 중에서 럼바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지만은, 저희가 1번,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뼈에 비해서 에이티피컬 벌테브라라고 줍니다. 근데 이 5번 뼈가 조금 많은 어떤 좀 캐릭터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교정을 할 때도 이 5번 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한 그냥 교정만 해서는 5번 뼈의 펑션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힘듭니다. 근데 5번 뼈는 생각해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 내려오고 5번에서 세크로 넘어가기 때문에 5번 뼈는 약간 트랜섹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4번, 5번, 그 다음에 5번, 1번 그 디스크가 가장 많이 허네이션 되고 스테노시스가 가장 많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얘의 5번 뼈에 대해서 캐릭터를 잘 알고 교정해주는 거랑 아닌 거랑은 치료 효과도 다르고 치료 안정성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5번 뼈를 봤을 때는 요 벌테브럴 바디의 이 서컴퍼런셜이라고 해서 이 원문이 가장 큽니다. 근데 5번 뼈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모르지만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이, 벌테브럴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컴프레션 때문에, 액시얼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되고, 세이크럼 앵글, 세이크럼의 베이스 앵글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앞에 부분이 조금 더 뒤에 부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엑스레이 봤을 때 약간은 앞에 부분이 넓고 뒤에 부분이 쫄아든 건 절대 잘못된 거가 아닙니다. 정상일 때도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5번 뼈가 이 크기는 크지만은 요 벌테브라 바디의 하이트는 다른 그 1, 2, 3, 4번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5번 뼈가 무조건 넓다고 얘가 두꺼운 건 아니고요. 얘는 다른 뼈에 비해서는 벌테브라 바디의 하이트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엑스레이 보고서 이분이 5번 뼈가 무조건 커야 되는데 엑스레이에서 보면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5번 뼈를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파셋 때문에 그럽니다. 이 파셋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대부분의 이 럼바의 파셋은 세지터 플레인입니다. 무슨 냐면, 세지터 플레인이라는 말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은 옆으로 사이드로 되는 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파셋이 위에서 위에 벌테브럴 바디에
임페리얼 알티큘러 프로세스랑 밑에 벌티컬 바디의 수페리얼 알티큘러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부분이 약간 세지털, 그러니까 이렇게 세지털 이런 방향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5번 뼈에서 세이크럼 갈 때는 세지털 플레인이 아닌 코로노 플레인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요거를 아마 해부학적으로 배우셨을 때도 많이들 모르고 가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이렇게 파셋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세이크럼하고 이쪽 만나는 5번 뼈 만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5번 뼈는 그러니까 파셋의 앵글이 위에랑 그러니까 수페리 알티클 프로세스랑 인프라 앞틱 프로세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지터 플레인에서 코로노 플레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5번 뼈는 그만큼 그 트랜섹션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교정할 때도 이게 만약에 무조건 세지터 플레인으로 교정할 건지 코로노 플레인이 이게 아니고 그 걸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 5번 뼈가 약간은 세이크럼, SI 조인트나 세이크럼 쪽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은 럼바, 1번에서 4번 뼈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교정 방법 조금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캐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정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에서도 또 생각이 뛰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도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세스는 세이터 플레인을 말씀드렸죠. 위에 뼈들. 자, 세이터 플레인이라는 거는 뼈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로테이션 많이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척추를 봤을 때 럼바는 로테이션이 ROM이 많이 없습니다. 레터럴 플레인이나 플렉션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원래 럼바의 메인 펑션은 메인 무브먼트는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입니다. 로테이션이 절대 아닙니다. 로테이션은 대부분 75%는 이 T스파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SI 조인트 설명할 때 로테이션을 교정할 때 로테이션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 하나 이겁니다. 파셋은 세지탈로 돼 있고 럼바는 로테이션이 리미트 돼 있는데 저희는 교정을 할 때 몸이 비틀어버리면은 파셋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트랙션 할 때도 그러니까 앞으로 끌어당기거나 그러지 말고 트랙션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파셋과 파셋 사이드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되게 얇은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파셋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다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는 파셋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절에 디스크가 있는데 특히 파셋 디스크들은 되게 얇고 조그만 디스크들인데 걔네 역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파셋 신드롬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교정 잘못하면은 그 파셋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인젝션 할 때도 저희가 파셋에도 놓기도 인젝션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파셋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눈에 얘기한 파셋을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주게 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이 럼바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해서 그래서 로테이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 좋은 교정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럼바를 볼 때 저희 롤도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롤도시스가 있는데 자, C스파인 롤도시스, T스파인 카이포시스, 그 다음에 롤도시스라고 됩니다. 근데 요즘 환자들 중에 일자목 많이 있으시죠? 일자리 많이 있으시죠?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일자 아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일자인데 저도 유전수도 일자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 앉기 시작한 사람부터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C스파인의 롤도시스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럼바의 롤도시스가 생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이 섰을 때 그때가 럼바의 롤도시스가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원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앉았을 때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됐을 때 애들이 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 럼바의 롤도시스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가
로도시스가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트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행기도 하는 게 좋지 않다. 애들이 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위적으로 애기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애기들 몸은 자기가 그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시간이 빨리 된다고, 좀 촉박하다. 우리 애기는 벌써 못 놓는데 다른 집 애기는 쓴다고 해서 벌써부터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척추가 그 형태에 맞춰서 변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기 같은 거 저도 좀 반대하고 저희 애기가 19개월인데 보행기 전혀 쓰지 않았었고요. 저희 애기 좀 등치가 크고 키가 커서 조금 느리긴 했지만은 시간을 주니까 지금 뭐 누구보다 잘 뛰어다닙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병은 외적인 얘기지만은 어쨌든 이 롤도시스라는 럼바의 롤도시스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엑스레이 찍으면은 저희가 럼바의 롤도시스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엑스레이 찍을 때 웨이트 베어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엑스레이 찍을 때 서서 찍는다. 왜 그러면 사람이 누워있지 않고 저희 그 무게를 받쳐주고 자세가 나와야지 정확한 척추의 로도시스나 하이포시스, 그 다음에 시스파인의 로도시스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찍을 때 어쨌든 더 세팅 포지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들이 대부분은 누워놓고서 그냥 딱딱딱 찍고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장, 저희 이제 OS 과장이나 어쨌든 통제학 과장이나 얘기할 때도 보면은 누수 얘기하는 거는 웨이트 베어링으로 엑스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방사선 쪽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좀 시간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자꾸 이제 누워서 스파인이나 사이드로 파스처를 엑스를 찍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이 사람이 진짜 생활에 있어서 정확한 로도시스나 칼포시스를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엑스레이 찍는 게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병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자, 로도시스가 자 1번부터 5번까지 로도시스 만들어주는데 3번, 그 다음 4번이 그 로도시스의 에이펙스를 구성합니다. 얘가 무슨 얘기냐면 꺾였을 때 로도시스 컨데스 가장 정점인 게 3번하고 4번 쪽인데, 여기 디스크 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엑스를 찍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폼스 만든 시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꺾인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가 조금 위에가 꺾이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몸이 꺾이면 어떤 분들은 어떤 진료학과에서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로도시스 있는다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로도시스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 척추가 제대로 작용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도시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정확히 좋고 3번과 4번 디스크 쪽이 에이펙스를 유지하지 못한다 치면은 럼바는 제대로 된 로도시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럼바 로도시스의 역할은 다 알다시피 저희 웨이트 베어링, 그러니까 몸에 하중 완충시키고 올라충을 완화시켜주고 엑서사이즈과 더불어 엑시얼 컴프레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교정할 때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볼 때도 꺾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이펙스 로도시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점 만드는지, 그 다음에 요사이 디스크들이 어떻게 모양 만드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원래는 웨이트 베어링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서서 찍어서 그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누워 찍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디스크 스페이스입니다. 디스크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목 쪽, 그러니까 C스파인, T스파인, 럼바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하고, 그러니까 이 벌테벌 바디랑 디스크의 비율을 따지는데 보통 C스파인은 2대5, 거의 6대1, 그러니까 6대2니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뼈 두께의 3분의 1 정도 두께는 벌어져 있어야지 좋은 디스크입니다. 등 쪽은 한 5분의 1 정도 두께로 벌어져 있어야 되고, 허리는 3분의 1 정도 두께로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L 스파인에서 봤을 때 이 밑에 디스크는 윗뼈 두께의 3분의 1 정도 두께로 되는 공간을 벌어졌어야지 충분한 디스크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봤을 때는 비슷하기도 하고 뭐 위에도 줄어들고 아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윗뼈의 어떤 벌티벌 바디의 하이스를 보시고 그게 얼마나 또 이제 벌어져 있는지 따라서 이 압박이 되고 안 압박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엑스레이 팁을 드리면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저희 카이로 닥터들은, 대부분 카이로 닥터들은 엑스레이 직접 찍는 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엑스레이 빔을 저희가 이제 이 포커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를 찍을 때는 요 4번, 5번 쪽으로 포커스를 놓고 엑스레이 찍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빔이 엑스레이 기계에서 딱 나갈 때 일직선으로 하는 게 퍼지는 모양을 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가장 중점이, 중심 파트가 이 4번, 5번 디스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딱 찍었을 때, 자, 여기 요번이 4번, 5번이니까, 맞죠? 요 4번을 이렇게 찍는데, 그러면 빔이 이렇게 번져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얘 디스크 스페이스는 똑같은 스페이스라도 엑스레이상은 얘는 얘보다 훨씬 넓어야 됩니다. 왜? 빔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빔이. 그러니까 4번, 5번이 만약에 엑스레이 봤을 때 요런 공간이 다 똑같다. 그러면 4번, 5번이 많이 압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가 공간이 제일 넓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에 부분과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볼 때도 4번, 5번이 충분히 넓어져 있는지를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엑스레이가 정확하게 세팅 포인트가 잡혀져 있고, 정확한 그 중심, 센트럴 A, 그 중심 센트럴 A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됐을 때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4번, 5번, 그러니까 4번, 5번이 제일 넓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1번이나 3번, 4번은 뭐 4번, 5번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2번, 3번 더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엑스레이 나중에 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럼바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이크럼입니다. 왜 세이크럼 중요하냐? 롤도시스를 딱 만들다 보면 끝에서 이제 세이크럼으로 이제 그 롤도시스가 끝나게 빠져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크럼 베이스, 그러니까 세이크럼 베이스는 여기죠. 에이펙스가 여기고. 그러니까 세이크럼 베이스의 각도에 따라서 롤도시스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 롤도시스 많이 깨져 있고 세이크럼이 들려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처음에 롤도시스, 저는 보통 이 롤도시스를 일자가 된 거 먼저 하기 전에 이 세이크럼 쪽을 먼저 교정을 해서, 세이크럼이 롤도시스한테 영향 주는 걸 줄여준 다음에 럼바를 교정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 만약에 세이크럼 앵글이, 자, 세이크럼 앵글이, 베이스 앵글이 커지면은 그만큼 이 펠비스 엔테리어로 틸트 된다는 뜻이거든요. 틸트 되면은 당연히 롤도시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가.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러면 웨이트 베어링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 자체가 뒤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셋으로 많은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셋의 하이퍼트로피나 파셋 프로블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럼발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근육으로 얘를 잡을 생각, 물론 이렇게 되면 앞에 근육은 짧아져 되고 길어져 있을 테고 이 등 쪽 근육은 짧아져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이크럼을 치료해서 롤도시스를 컨트롤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세이크럼 베이스 앵글이 줄어들어서 포스처 틸트가 되면은 롤도시스 펴지겠죠. 펴지면 당연히 엑셀 컴프레션은 이 벌테브라 바디랑 디스크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 디스크를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 요 스페이스 봤을 때 디스크가 여기 있으면은 안에 뉴클리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럼바는 뉴클리어스를 이렇게 디스크 스페이스 딱 봤을 때 10등분 했을 때 4대 4대 2로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은 4 앞에 부분 4가 있고요. 빈 공간이 있고, 가운데 4 부분이 뉴클리어스가 있는 공간이고, 마지막 끝에 2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스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뒤쪽에 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엑시얼 컴프레션 받으면서도 럼바가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T스파인도 다르고 C스파인도 다릅니다. T스파인 같은 경우는 4대 3대 3이고 여기 이
C스파인도 4대 3대 3입니다. 근데 허리만은, 그러니까 럼바는 4대 4대 2로 됩니다. 그래서 4의 비율, 4가 앞에서는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4가 뉴클레스가 있는 공간, 마지막 2가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뉴클레스 약간 뒤쪽에 포스트에 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액션 컴프레션 받으면서도 많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이유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스파이널 코드는 L2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스파이널 L2에 끝나게 되고 L2부터는 이제 카우단 이퀴나이가 생기게 돼서 말미총이라 부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밑으로 쭉 간다는 거 좀 그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몸의 플렉션 익스텐션의 75%가 럼바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플렉션은 익스텐션보다는 한 2배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럼바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저 허리 못 피겠어요, 아니면 꾸부정이 오시거나, 제 환자 중에는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고 펌프백이 돼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분한테 저거 할 때 한두 번 치료하고서는 허리를 세우자는 치료 많이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일자목이 있고 또 펌프백, 특히 이렇게 꾸부정하신 분들은 저희가 볼 때도 꼭 허리가 뒤로 빠진지 안 빠진지 봅니다. 그래서 이 허리 롤도시스가 무너져 있고 뒤로 빠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아무리 텐션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풀더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나 목이나 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목을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다음에는 허리를 세우는 치료 같이 해주면은 목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서픽할 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럼바는 75%, 그러니까 플렉션 익스텐션의 그 몸의 75%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렉션이 익스텐션의 한 2배 정도를 차지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럼바가 우선은 플렉션을 할 때는 첫 번째 60도 정도까지는 이 글루테스나 근육과 햄스트링이 펠비스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유지 버텨줘야지 정확하게 이게 숙여질 수 있지, 여기에 무너진 상황에서는 60도까지 세울 때 항상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숙이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 봤을 때는 햄스트링이나 글루테오 맥시머스나 펠비스를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환자분들 중에서 저 허리 세우는데 이게 숙이면 너무 아파요, 힘들어,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중에는 꼭 햄스트링이나 글루테오 맥시머스나 펠비스를 좀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럼바는 로테이션이 미니마이즈 된 관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포인트는 어쨌든 이 교정을 할 때는 저희도 로테이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 강의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